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이번 맨시티전에서 또다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너무 과도하게 압박을 한다는 것인데, 이 과도한 압박 자체가 달려드는 압박을 하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으로서는 달려드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경기에서 맨시티는 3백을 만드는 형태였어요. 누네스가 오른쪽에 나오다 보니까 누네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코바치치, 니코 곤잘레스, 누네스 플러스 마르무시까지 4명의 선수가 중앙에 있고, 후사노프, 디아스, 그바르디올, 이렇게 3명의 수비수가 최후방에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포지셔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어떠한 방식으로 압박을 하냐면, 쓰리토빈, 존슨, 마티아스텔, 오도베르, 이 3명의 선수들이 그대로 후사노프, 디아스, 그바르디올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미드필더 라인에 또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에서 니코 곤잘레스, 코바치치, 누네스, 이 선수들을 메디슨, 베리발, 벤탄쿠르가 또 달려들면서 압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홀란드, 마르무시, 사비뉴 또 달려들면서 뒤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 선수들을 향해서 우도기, 단소, 그레이, 포로 또 달려들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달려들면서 1대1 압박에서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하면 여기서 1대1 압박이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1대1 압박이 기본적으로는 기술이 좋은 정말 탑 클래스 팀들과 만났을 때, 어제 경기만 해도 마르무시, 도쿠, 사비뉴 이런 선수들에게 달려들었을 때 볼을 빼앗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오도베르가 달려드는 상황에서 달려들 때 앞쪽에 있는 마르무시에게 패스를 한다. 그럼 마르무시가 볼을 잡을 때 단소가 달려 올라오는데 여기서 마르무시가 순간적으로 1대1 돌파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르무시뿐만 아니라 사비뉴나 도쿠나 홀란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니코 곤잘레스나 코바치치한테서도 압박을 했을 때 여기서 돌파가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1대1 압박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1대1 압박에서 패배를 하는 순간 그 지역에서 우리 선수가 1대1 압박에서 패배를 하면 누군가는 도와주러 와야 되고, 도와주러 오면 또 1대1 압박이 풀리는 거니까 연쇄적으로 그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맨시티의 모든 선수를 달려들면서 모든 선수를 붙잡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맨시티가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공간을 활용해서 뒤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려든다는 건 뒤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전방에서 내려오는 선수가 볼을 받아요. 근데 도쿠가 볼을 잡았을 때 내려오면서 포로가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 도쿠의 볼을 제대로 뺏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쿠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순간 이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그바르디올이 안쪽으로 달려가는데 이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두 다 달려드는 압박을 하다 보니까 달려드는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을 하고, 이때 그바르디올이 아주 센스 있게 뒤로 뛰어 들어가는 순간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한 번의 압박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다가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한 번의 압박 라인이 무너지면서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올리고 있는데, 수비 라인을 올릴 때 압박에 실패하면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베리발이 그바르디올을 마크하는 선수였는데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을 베리발이 한 번 놓치는 순간 그 순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그바르디올이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넘겨주니까 바로 반대편 공간에 아주 프리한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앞쪽에서 오도베르, 마티스텔, 그리고 브레넌 존슨, 미드필더 2명 모두 다 맨시티의 선수들을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르무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마르무시에게 그냥 한 번에 에데르송 골키퍼가 패스를 줬어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르무시가 내려올 때는 중앙 수비수인 단소가 내려오거든요. 1대1 압박이니까. 근데 여기서 마르무시가 볼을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요 1대1 상황에서 볼을 못 뺏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진하는 수비가 앞쪽에서 달려들면서 끊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달려들었는데 앞쪽에서 못 끊는다 라고 해버리면
달려나온 뒷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단소가 달려나온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누네스가 중원에 있다가 요 공간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누네스를 마크하던 선수가 메디슨이었는데 메디슨이 누네스의 기동력을 순간적으로 못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무시가 내려오면서 단소를 끌어낸 다음에 단소가 끌려 나왔는데 마르무시는 볼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리고 누네스가 뛰어들어갈 때 메디슨이 누네스의 움직임을 놓쳐서 누네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르무시에게 끌려 나온 단소, 그리고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누네스의 움직임을 놓친 메디슨. 그래서 패스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자마자 누네스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단소가 올라와 있으니까 수비 라인에 선수가 부족해지면서 공간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던 벤탄쿠르가 반칙으로 여기서 결정적인 기회를 끊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다가 공간을 내주는 문제가 이번 시즌 반복된다는 게 토트넘의 가장 안 좋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장면이 에버튼과의 경기인데 이때도 에버튼이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토트넘의 모든 공격수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달려나갈 때 여기서는 골키퍼가 백패스를 받았는데 공격수가 수비수를 마크하다가 달려드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또 달려들면서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내려오는 선수에게 패스, 볼을 받는 선수가 바로 공간이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원터치 패스, 이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격수들이 앞쪽에서 막 달려들고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쉽게 발생을 하니까 패스 한 번으로 이 압박을 너무나 쉽게 풀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공간이 나오니까 또다시 압박을 하던 선수가 압박을 하는 선수를 버리고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근데 또 공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달려가니까 선수들이 또 공간이 곳곳에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달려들다가 달려드는 선수를 활용해서 토트넘이 달려오니까 뒤에 공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패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아서 한 번만 돌아서면 바로 비어있는 공간이 넓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탈압박이 돼서 공격을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뉴캐슬전에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막 달려듭니다. 막 달려드는데 여기서 볼을 못 뺏었어요. 달려들었는데 못 뺏으니까 뒤에 공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패스 한 번에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달려드는 선수들이 있는데 앞쪽에서 볼을 못 뺏고 볼이 살아서 나오면 당연히 뒤에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캐슬도 편안하게 볼을 끌고 전진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 내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과도한 압박을 사용한다는 게 문제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과도한 압박을 그렇게까지는 많이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니까 지난 경기는 맨시티를 상대로 또다시 과감한 압박을 정말 90분 내내 과감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시즌 초반 혹은 초중반처럼 압박을 하다가 뒷공간이 열리는, 혹은 너무 스프린트 횟수가 많아서 또다시 부상자가 생기는 이러한 위험성이 또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달려드는 압박을 하는 것이 과연 토트넘의 축구에, 그리고 한 시즌을 운영하는데 옳은 선택이냐는 앞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택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남은 시즌 동안 달려드는 압박을 할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어제 실점할 때도 보면 똑같아요. 정말 토트넘이 모든 선수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갈 때 패스를 뒷공간으로 보내주죠. 달려드니까. 그리고 뒤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아까도 나왔지만 마르무시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마르무시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단소, 최후방 수비수가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죠. 근데 압박을 했을 때 여기서 마르무시의 볼을 못 뺐습니다. 개인적인 기술에서 무너지는 거죠. 1대1 압박이니까. 근데 여기서 무너지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다른 각도로 보면 단소가 달려 나왔는데, 공간을 비워두고 달려 나왔는데 여기서 볼을 못 뺐고 돌파를 허용하면 1대1 상황이었는데 이 장면 보면 모든 선수가 1대1이에요. 정말 한 선수도 빠짐없이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모든 선수가 1대1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대1에서 벗어나면 당연하게도 2대1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소가 마르무시를 순간적으로 압박을 못해서 마르무시에게 돌파를 허용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2대1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쪽에 있었던 우도기가 사비뉴와 마르무시를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난감한 상황에 빠져요.
그리고 이때 어쩔 수 없이 우도기가 뒤로 물러나는 순간 사비뉴가 볼을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가운데로 들어갈 때 단소가 이 공간을 비워뒀으니까 앞쪽에서 미드필더를 맡고 있었던 벤탄쿠르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이 공간을 채우니까 당연히 또다시 중원에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벤탄쿠르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중앙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전환. 여기서 이제 맨시티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장면에서도 달려들다가 뒷공간이 나니까 또 달려들고, 근데 달려들 때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당하면 다른 선수가 지원을 와야 되니까 또 지원을 오다가 공간이 생기고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약한 팀들에게도 달려드는 압박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이 좋은 팀들, 맨시티라던가 리버풀, 아스날, 뉴캐슬이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좋은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달려드는 압박을 하다가 1대1 상황에서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후반기 이 토트넘의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유로파 리그잖아요. 물론 유로파 리그가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떨어지는 팀들이 유로파 리그로 건너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16강 토너먼트부터 상대하는 팀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쉬워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그렇다고 해서 유로파 리그에 있는 팀들 중에 가장 강한 팀이라거나 가장 수준이 높은 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라치오라던가 빌바오라던가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이 있으니까 과연 이런 팀들을 상대로도 토너먼트를 하는 과정에서 달려드는 수비를 했을 때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고 경기를 하면 토트넘이 남아있는 어쨌든 우승 가능성이 있는 대회 유로파 리그에서도 과연 이러한 방식의 과감한 축구가 잘 먹힐지, 과연 성적이 나올지가 의문이 드는 지난 맨시티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